여러분,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을 느끼셨나요? 이런 증상이 익숙하다면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작은 불편함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소중한 부부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와 이를 바로잡아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전립선 건강이 남성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고 있죠. 그동안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신감, 부부간의 따뜻한 유대, 그리고 삶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기관을 무심코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진료실을 찾았던 59세 이건희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건희 씨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사였지만 퇴직 후 밤마다 화장실을 5일 6번이나 다니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요즘 내가 너무 늙은 것 같아 라며 한숨을 쉬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와 스킨십도 점점 줄어들었죠. 이건희 씨는 저를 찾아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내가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건희 씨,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후 이건희 씨는 제가 추천한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내가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며 웃어요. 부부관계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로 건강을 되찾는 데 있었습니다. 이건희 씨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배뇨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부부 관계에서 활력을 되찾고 싶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당당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립선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기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숨은 주인공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소중한 기관이 왜 우리의 자신감과 부부관계의 열쇠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립선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만 한 기관입니다. 무게는 고작 20근오음 정도지만 그 역할은 어마어마하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작고 단단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테니스공 크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기관이 어떻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전립선은 우선 배뇨 기능을 조절합니다.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는 거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생식 기능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정자가 여성의 질내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분비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비액은 정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강력한 사정을 통해 정자가 자궁까지 도달하도록 돕죠. 제 진료실을 찾았던 63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어느 날부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사님, 화장실에 갔다 와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찝찝하고 아내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했죠.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처음엔 전립선이 단순히 소변과 관련된 기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작은 기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배뇨 문제뿐 아니라 성기능 저하, 심지어 부부 관계의 거리감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또 다른 놀라운 역할도 합니다. 바로 요도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아연과 항균 성분이 포함된 분비액을 만들어 요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염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이 건강한 남성은 요로 감염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전립선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우리 몸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 곤란, 빈뇨, 심지어 통증까지 동반될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2세 이재영 씨를 또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는 배뇨 곤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박사님, 밤에 4~5번 화장실을 가느라 아내도 저도 지쳤어요. 요즘은 서로 말도 별로 안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죠. 전립선 비대가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그는 처음엔 절망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재영 씨,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에요. 건강한 전립선은 당신의 활력과 부부 관계를 되찾아줄 열쇠입니다. 그 후 이재영 씨는 제가 추천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실천했고 몇 달 뒤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아내와 대화도 늘었어요.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배뇨나 생식 기능을 넘어서 남성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부부관계에서 따뜻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당당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은 이 소중한 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잘못된 식습관, 소변을 참는 습관 등이 전립선을 위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습관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원인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특히 전립선 건강은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이 왜 나이 들수록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원인과 기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에요. 이 작은 기관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리고 왜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립선은 나이 들수록 계속 자랍니다. 젊었을 때는 밤톨만 하던 전립선이 60대, 70대가 되면 점점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그보다 6배 강력한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때문입니다. DHT는 고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40-50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는 드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수명이 80-90세까지 늘어나면서 전립선 비대가 60대 남성의 50% 이상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 됐죠.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용적이 HCC를 넘으면 배뇨 곤란 같은 증상이 시작되고 30치 이상이 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7세 박종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종수 씨는 오랜 공무원 생활 끝에 퇴직한 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자요 라고 털어놓았죠.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정상보다 2배 가까이 커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나이 들면서 늘어난 D와 함께 퇴직 후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골반적은, 즉 배뇨와 사정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심해졌죠. 박종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냥 나이 탓인 건가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종수 씨,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더 빨리 망가뜨린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박종수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를 겪고 그중 많은 분들이 배뇨 문제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전립선 비대는 단순히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문제를 넘어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 부부 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불러올 수 있죠. 저는 박종수 씨에게 간단한 운동과 식습관 변화를 추천했는데 몇 달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내가 요즘 제 기운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의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밤에 자주 일어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전립선 비대는 나이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DHT가 전립선을 키운다고 해도 이를 악화시키는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선택들이에요.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은 전립선 건강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특히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전립선 비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25% 낮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전립선 비대가 정확히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 비대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상을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갔다 와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또는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가 일으키는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일상과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 비대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과 자신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증상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전립선 비대는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폐색 증상입니다. 비유하자면 수도관이 좁아져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 중간에 흐름이 끊기거나 소변을 내보내기 위해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지어 배뇨를 시작하려고 화장실에 서 있어도 한참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일상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자극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든 급뇨,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찾게 되는 빈뇨, 그리고 밤에 여러 번 깨게 만드는 야간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야간뇨는 숙면을 방해하며 피로와 짜증을 불러오죠. 제 진료실을 찾았던 55세 최영민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영민 씨는 중견기업의 관리자였지만 최근 몇 년간 배뇨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화장실에 갔다 와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소변 줄기가 약해서 한참 힘줘야 나오고 밤에는 3, 4번씩 일어나니 너무 피곤해요. 그의 아내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느라 저도 잠을 못 자요. 요즘은 서로 말도 별로 없고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최영민 씨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 때문이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 흐름을 방해하고 방광을 자극해 이런 불편함을 만든 거죠.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영민 씨,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방치하면 삶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를 겪는 남성의 60% 이상이 수면 부족과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증상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최영민 씨처럼 배뇨 문제로 자신감을 잃고 부부간의 대화와 스킨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뇨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로와 짜증이 쌓이고 이는 결국 가족과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죠. 한 환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소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아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기분이에요. 이건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자존감과 가정의 행복까지 흔드는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은 특히 50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폐색 또는 자극 증상을 겪고 70대가 되면 그 비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죠.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나 운동 부족은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반저근을 약화시켜 증상을 심하게 만듭니다. 최영민 씨도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그의 전립선을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저는 최영민 씨에게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남성 케겔 운동을 시작하라고 했죠. 2개월 뒤 그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소변 줄기가 훨씬 강해졌고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어요. 아내가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의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장실에 갔다 와도 개운하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전립선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 증상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원인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일을 하거나 퇴근 후 소파에 기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 중 첫 번째, 바로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습관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좌식 생활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골반저근, 즉 배뇨와 사정을 조절하는 핵심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돕고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전립선에 압력이 가해지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염증과 비대 위험이 커집니다. 비유하자면 수도관에 물때가 끼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제 진료실을 찾았던 60세 정현우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현우 씨는 30년 넘게 사무직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호소했죠. 박사님, 소변이 잘 안 나와서 힘들어요.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 자꾸 깨니 피곤하기만 해요. 그의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예전엔 같이 산책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소파에서 TV만 봐요. 검사 결과 정현우 씨의 전립선은 비대해져 있었고 골반저근이 약해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현우 씨, 앉아있는 시간이 전립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현우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좌식 생활의 위험을 간과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골반저근이 점점 약해지고 전립선 건강이 악화되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25% 낮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골반 저근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배뇨와 사정 기능을 조절하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이 근육이 약해지고 전립선에 부담이 쌓이면서 배뇨곤란, 야간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정현우 씨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와 남성 케겔 운동을 시작하라고 했죠.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데 최적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저근을 5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하루 1225회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정현우 씨는 2개월 뒤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소변 줄기가 훨씬 강해졌어요.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고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이 다시 늘었어요. 그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죠. 남편이 요즘 기운이 넘쳐 보여요. 예전처럼 같이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죠. 좌식 생활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골반적은 약화가 배뇨 문제뿐 아니라 성기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립선 비대 증상을 2030%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5분만 걸어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움직임이 전립선 건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좌식 생활만 문제는 아니죠. 전립선을 망치는 또 다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좌식 생활 외에 어떤 습관이 전립선을 위협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잘못된 식습관과 배뇨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원인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저녁 식사 때 맥주 한 잔이나 얼큰한 찌개 한 그릇이 주는 즐거움, 참 익숙하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습관이 우리의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나쁜 배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습관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바쁜 일상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결국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주범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잘못된 식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맥주, 소주, 붉은 고기, 그리고 매운 음식은 전립선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해 급뇨나 빈뇨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죠.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전립선 비대 위험을 35% 이상 높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마찬가지예요. 삼겹살이나 소시지 같은 음식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는 포화 지방이 많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운 찌개나 떡볶이 같은 음식은 맛있지만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이런 음식들이 전립선에 쌓이면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전립선 건강이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4세 오상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상철 씨는 지역 상인으로 저녁마다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맥주 한두 잔이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요즘 밤에 화장실을 45번 가느라 잠을 못 자요. 그의 아내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일어나니 저도 피곤하고 요즘은 웃는 일도 줄었어요. 검사 결과 오상철 씨의 전립선은 염증과 비대로 인해 요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상철 씨, 맥주와 매운 음식이 전립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뇨 습관입니다. 특히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바쁜 일정 때문에 또는 귀찮아서 소변을 참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소변을 참으면 방광과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염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소변을 참는 사람은 전립선 염증 위험이 40% 높다고 합니다. 오상철 씨도 바쁜 장사 때문에 소변을 자주 참았습니다. 그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참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이 습관이 그의 야간뇨를 심화시켰고 결국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자꾸 피곤해하니 대화도 줄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저는 오상철 씨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맥주와 매운 음식을 줄이고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변을 참지 않고 제때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죠. 6주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밤에 한 번만 일어나게 됐어요. 기운도 나고 아내와 대화도 늘었어요. 그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죠. 남편이 요즘 밝아져서 집안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까지 되찾아 줬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배뇨 습관은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적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런 습관들이 배뇨 문제뿐 아니라 자신감 저하, 부부 관계의 거리감까지 불러올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과 배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비대 증상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메뉴를 조금 바꾸거나 소변이 마렵다면 바로 화장실에 가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전립선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고쳤다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의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있는 삼겹살과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잘못된 식습관은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 바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혹은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자, 어떤 음식이 전립선을 지켜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 섭취가 많은 남성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20% 낮다고 해요. 특히 익힌 토마토,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나 찌개에 들어가는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음식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이 아연은 전립선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하루 한 줌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를테면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치 전립선의 든든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요.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예를 들어 삼겹살, 소시지, 해문 포화지방이 많아 전립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맥주와 소주 같은 알코올도 전립선을 자극해 배뇨 문제를 악화시키죠. 매운 음식 역시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어 급뇨나 빈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알코올과 붉은 고기 섭취는 전립선 비대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식탁에서 매일 내리는 선택이 전립선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61세 한동규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동규 씨는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어 잠을 못 이루게 됐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화장실에 갔다 와도 시원하지 않아요. 요즘은 기운도 없고 아내 앞에서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의 아내도 걱정스레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보이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어요. 검사 결과 한동규 씨의 전립선은 염증과 비대로 인해 요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동규 씨, 지금 먹는 음식이 전립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규 씨에게 식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삼겹살 대신 고등어를 먹고 매일 아침 토마토 1개나 호박씨 1줌을 식단에 추가하라고 했죠. 그리고 소주는 주 1내 2회로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는 박사님, 고기와 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라며 웃었지만 3개월 뒤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소변이 시원해졌어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고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그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죠. 남편이 요즘 활기가 넘쳐요. 같이 시장도 다니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이 작은 식습관 변화가 그의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따뜻함까지 되찾아줬습니다. 이처럼 식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큰 열쇠입니다. 토마토, 호박씨, 등푸른 생선을 챙기고 붉은 고기와 알코올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과 아연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남성은 전립선 관련 증상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메뉴에 토마토 1개나 고등어 1점을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이 전립선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식습관 외에 어떤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특히 운동과 배뇨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매일 조금만 움직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전립선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복잡한 운동기구나 비싼 약 없이도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과 부부 관계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어떤 습관들이 전립선을 지켜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남성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해 배뇨와 사정 기능을 돕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저근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기를 하루 15일에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죠.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은 배뇨 곤란 증상이 30% 줄어들고 전립선 주변 혈액 순환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집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한 준비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루 20분 빠른 걷기나 가벼운 요가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혈액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빠른 걷기는 골반 저근을 활성화하고 전립선 주변에 혈액 순환을 촉진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특히 골반과 하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죠. 연구에 따르면 주 3, 4회 20분 이상의 적당한 운동은 전립선 비대 위험을 25% 낮춘다고 합니다. 산책길에 아내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부부관계도 더 따뜻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서 방광과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아요. 밤에 과도한 수분은 야간뇨를 유발해 숙면을 방해하죠. 연구에 따르면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인 남성은 야간뇨 횟수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물 1.52리터를 마시고 저녁엔 차나 커피 대신 소량의 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전립선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성생활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암 위험을 33% 낮추고 전립선 내 혈액 순환을 촉진해 염증을 줄인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 활동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시작하면 전립선 건강과 함께 부부관계도 더 따뜻해질 거예요.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세 이승훈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승훈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뇨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밤에 자주 깨니 기운이 없어요. 아내와의 스킨십도 어색해졌어요. 그의 아내도 걱정스레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예전엔 같이 웃으며 산책도 했는데 요즘은 집에만 있어요.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비대해져 있었고 골반 저근도 약해진 상태였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5분 케겔 운동, 20분 빠른 걷기,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 그리고 아내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늘려보라고 했죠. 3개월 뒤 이승훈 씨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배뇨가 훨씬 편해졌어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고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죠. 남편이 요즘 활기가 넘쳐요. 예전처럼 서로 장난치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승훈 씨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5분 케겔 운동과 산책, 그리고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변화였죠. 여러분도 지금 자리에서 케겔 운동 10번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전립선 건강에 큰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생활 습관들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루 몇 분 투자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부부 관계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전립선 문제가 심각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약물과 수술, 그리고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이런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심각해지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가 심각할 때 어떤 전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왜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편안한 뱃뇨를 넘어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전립선 비대가 심해지면 약물 치료가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은 특히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 생성을 억제해 전립선 성장을 늦추는데 효과적이에요. DHT는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이를 억제하면 전립선의 크기가 줄어들고 배뇨 증상이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는 배뇨 곤란 증상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의사의 처방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약을 먹거나 중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약은 전문가와 상의하며 시작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가 너무 심해져 요도를 심하게 압박하거나 방광 기능을 손상시킨다면 수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전립선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요도 압박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되죠. 요즘은 레이저나 최소 침습 수술처럼 부담이 적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 검진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초음파와 PSA, 즉 전립선 특이한권 검사는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을 구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암이 아니에요. 양성 비대도 PSA 수치를 높일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받은 남성은 전립선암 조기 발견율이 40% 높고 치료 성공률도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세 김태호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태호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PSA 검사에서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고 초음파로 확인한 결과 초기 전립선 비대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평소엔 별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건강검진 갔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태호 씨, 정기검진이 큰일을 막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변화를 병행했고 6개월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소변이 시원해졌고
밤에도 푹 자요. 정기 검진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의 아내도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요즘 기운이 넘쳐서 같이 산책도 자주 해요. 집안이 다시 밝아졌어요. 김태호 씨의 사례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립선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하기 훨씬 쉬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며 검진을 미룹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70%가 전립선 비대를 겪지만 절반 이상이 증상을 느끼기 전까지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위험한 선택이에요. 전립선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올해 건강검진 예약하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때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활력, 그리고 부부관계의 따뜻함까지 지켜줍니다. 약물, 수술, 그리고 정기검진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행동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을 내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건강한 전립선은 여러분의 자신감, 활력, 그리고 소중한 가정의 따뜻함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은 거창한 노력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를 먹거나 5분간 케겔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정기 검진을 예약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 환자 66세 최병철 씨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전립선 비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 20분 산책과 케겔 운동을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최병철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소변이 시원해졌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그의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같이 시장도 다니고 서로 장난치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 부부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에 토마토 한 개를 추가하거나 산책길에 아내와 손을 잡고 걸어보세요. 화장실에 갈 때 소변을 참지 않고 저녁엔 물을 조금 덜 마셔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건강검진을 꼭 예약하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남성은 전립선 비대 증상이 30% 이상 줄고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행복과 연결된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음 남성 건강 비결 시리즈에서 더 유용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건강한 전립선과 함께라면 언제나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